안녕하세요. 치매 박사의 조한나입니다. 치매는 더 이상 이제 불치병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2023년도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이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의 이름은 레카네맙, 상품명으로 레켐비인데요. 연구 논문에 따르면 약 1년 반 동안 격주로 주사 치료를 한 경우에 이 약은요, 실제로 머리에 있는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인 이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를 27%, 약 30% 지연시킨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도 한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약은 너무 비싸요. 약값만 1년에 3,500만 원이 넘고요. 사실 약값은 시작이고 약값 이외에 치료 전과 후에 받아야 될 검사까지 모두 합하면 1년에 5천만 원이 정말 훌쩍 넘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약물에 부작용이 있어요. 약물 치료로 인해서 뇌가 붓는 부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뇌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약은 모든 환자에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알츠하이머 병의 치매 전 단계인 어떤 경도인지 장애나 초기 치매 단계에서만 치료가 가능해요. 즉, 치매 중기나 말기는 아직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 약은 치매 단계 중에서도 최대한 일찍 시작할수록 치매 초기 단계보다도 또 치매 전 단계에서 시작하면 더 큰 효과를 보인다고 나타났는데요. 치매가 아직 시작 단계일 때, 아직은 뇌세포의 손상이 심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결국 이 치매 치료제 결과를 보면요, 무엇보다도 치매의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다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치매는요, 너무 심해지기 전에 그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채고요. 바로 그 시기에 빨리 진단을 받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하는 것. 바로 그것이 치매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초기 치매를 쉽고 간단하게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방법, 누구나 쉽게 바로 할 수 있는 자가진단 테스트 바로 2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정말 모든 분들이 치매의 초기 증상을 모두 빨리 알아채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설문지는요, 한국형 AD8, 한국형 AD8이라는 테스트인데요. 질문이 8개라서 8이에요. 2005년도에 워싱턴 대한 연구팀에서 이제 AD8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한국형 버전은 2009년도에 입증이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8개 문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가족이나 친구가 대신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저랑 시작해 보시죠. 대답은 예, 아니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요. 잘 모르는 부분은 그냥 점수 매기지 마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문제 불러드릴게요. 1번,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 가령 사기를 당하거나 재정적인 문제를 잘 판단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에게 좀 맞지 않는 선물을 하는 행동 등을 보이면 여기서 예라고 하시면 되겠죠. 2번, 취미나 활동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 3번, 같은 질문이나 이야기를 반복한다. 4번,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도구나 기구 사용이 서툴러졌다. 가령 리모컨이나 전기밥솥, 그리고 핸드폰, 전자레인지 등을 좀 이용하는지 이전처럼 잘 이용하지 못하시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 5번, 정확히 몇 년도 몇 월인지 잘 모를 때가 자주 있다. 6번, 복잡한 재정 문제를 다루기가 좀 어렵다. 예를 들어 세금을 낸다거나 제때 맞춰서 각종 공과금의 고지서 처리, 은행 업무들을 처리하기가 어렵다. 7번, 약속을 기억하기 어렵다. 8번, 사고력이나 기억력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계속 저하되고 있다. 총 8개 문제였는데요. 점수 다 매기셨나요? 그럼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총 8가지 문제 중에서요. 2개 이상에 해당되면 이건 경미한 인지장애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0점이나 1점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2점이면 너무 점수가 빡빡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설문지는요, 정상인과 아주 초기에 치매 시작을 구분하는 검사이기 때문에요. 2점 이상이신 분들은 아직 치매 단계가 아니지만 치매 전 단계나 아주 초기 시작 단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테스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름은 치매 선별용 정보 제공자 보고형 설문지인데요. 어렵네요, 이름이. 2004년도에 서울대 이동영 교수님 팀이 만드신 설문지고요. 총 15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 문항들은요, 10년 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으면 0점, 조금 달라졌으면 1점, 많이 나빠졌으면 2점, 그리고 잘 모르는 항목은 점수를 안 매기셔도 돼요. 처음 것보다는 조금 복잡해졌지만 저랑 같이 지금 한번 해보시죠. 1번, 며칠 전에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게 어떻습니까? 2번, 최근에 했던 약속을 기억하는 건 어떻습니까? 3번, 최근에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4번, 가스불이나 전기불을 켜놓고 끄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5번, 새로 마련한 가전제품이나 기구의 사용법을 새로 배우는 능력은 어떻습니까? 6번, 자신의 개인 위생을 관리하거나 세수나 목욕 같은 거요, 양치하기, 또 외모를 가꾸는 정도는 어떻습니까? 7번, 중요한 제삿날이나 생일, 결혼기념일, 어떤 행사를 기억하는 건 어떻습니까? 8번, 거스름돈을 계산하거나 돈을 정확히 세서 지불하는 게 어떻습니까? 10년 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면 0점, 조금 나빠졌다면 1점, 많이 나빠졌다면 2점이에요. 9번, 이야기 도중에 머뭇거리거나 말문이 막히는 것은 어떻습니까? 10번, 이야기 도중에 물건의 이름을 정확히 대는 건 어떻습니까? 11번, 가까운 사람, 자녀나 손주, 그리고 친한 친구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어떻습니까? 12번, 이러한 가까운 사람에 관한 기억, 즉 사는 곳이나 직업 등을 기억하는 건 어떻습니까? 13번, 본인 자신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게 어떻습니까? 14번, 전화, 가스레인지, 텔레비전 등 집안에서 늘 사용하는 이 기구를 다루는 능력이 어떻습니까? 15번,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 저녁 식사에 뭘 준비할지 일상생활에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어떻습니까? 아마 여기까지 점수를 다 매기셨으면요, 가장 적은 점수는 이제 0점일 거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점수는 30점으로 나올 텐데요. 그럼 이 중에서 치매 유무를 예측할 수 있는 점수 기준은 바로 몇 점일까요? 바로 10점입니다. 이 연구에서는요, 10점을 기준으로 치매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첫 번째 설문지에서 2점 이상, 그리고 두 번째 설문지에서 10점 이상이신 분들은요, 꼭 가까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거나 치매센터를 방문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설문지들은요, 언뜻 보면 굉장히 쉽고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핵심 내용들인데요. 옛날 기억, 최근 기억, 그리고 언어 기능, 일상생활 능력의 이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설문지는 사실은 치매 진단 기준의 굉장히 기본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이런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요, 이 영상 이제 설문지 항목을 쭉 보시면서 반대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치매에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치매라는 질병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오늘 영상은 제일 먼저 제가 치매 신약을 소개시켜 드리면서요. 그 효과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계점까지 제가 정확히 정리를 해드렸고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그 위험 신호를 알아채고 조기 진단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초기 치매를 쉽고 간단하게 빨리 체크해 볼 수 있는 설문지 테스트 2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총 8가지 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2점 이상일 경우 위험한 한국형 ADA과, 두 번째로는 치매 선별용 정보 제공자 보고형 설문지라고 해서 총 15가지 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10점 이상이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전에도 한번 또 다른 설문지인 한국판 치매 선별 설문지 이 KDSQ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영상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설문지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또 댓글이나 이메일로 저에게 이 자료를 좀 보내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우리 치매 박사 구독자분들이 정말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고 뭔가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시구나.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치매 박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지난번 이 한 가지 설문지랑 오늘 설명드린 이 2가지 설문지, 총 3가지 설문지를 제가 좀 모두 모아서요. 좀 보기 좋게 글씨도 큼지막하게 정리해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파일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유튜브 제 영상에 보시면요. 이미 이 논문들의 원본과 이제 출처를 다 영상마다 모두 써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한 가지 이렇게 직접 다 다운받으실 분들은 참고해서 다운받으셔도 되는데요. 그런데 또 아무래도 이 어르신 분들은 논문을 찾고 이 3개를 다운받기가 쉽지도 않으시고 굉장히 번거로우시잖아요. 사실 저만 해도 이렇게 좀 듣기만 한 거는 다시 기억하려면 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나서 좀 정리된 종이나 아니면 좀 문서가 있으면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이제 출력해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제 궁금할 때 다시 찾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자료를 좀 가지고만 있어도 그냥 마음이 좀 든든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 아래에 링크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이 자가진단 테스트 3가지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고 이제 신청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치매 박사 채널이 정말 마음에 드시고 앞으로 제 채널에서 나오는 정보를 조금이라도 규칙적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치매 박사 옆에 이 로고 옆에 보시면 구독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 구독이란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앞으로 저에게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이제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오늘 이 영상이 이 치매 자가진단 테스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엄지 모양의 버튼, 좋아요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이렇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할 때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거고요. 영상 맨 끝에 나오는 퀴즈도 모두 풀고 댓글 달아주세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 하루도 정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치매 신약이 2023년도에 처음으로 FDA 공인을 받았고요. 이 치매 신약은 뇌에 있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인 아밀로이드를 실제로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고 18개월 동안 치료 후에는 인지기능 저하를 약 30%까지 지연시킨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은요, 모든 치매의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특히 치매의 전 단계인 2단계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단계는 언제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경도인지 장애, 2번 치매 초기, 3번 치매 중기,
4번 치매 말기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댓글에 번호와 정답을 같이 꼭 적어주세요. 그래야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셨는지 제가 좀 파악을 하고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